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도 신혼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마냥 설레고 즐겁습니다. 남편과 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특별히 거창한 이벤트가 있거나 드라마틱한 일이 많았던 커플은 아니었지만, 그저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웠기에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희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공평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반반씩 하자는 것이 저희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정해진 원칙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도 신혼집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단호하셨죠. 오빠에게는 집을 해 주었으면서 저에게는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차별이 아니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늘 형평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빠가 학원을 다니면 저도 다녀야 했고, 오빠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저도 비슷한 무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결혼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저는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아늑한 아파트였죠.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집을 마련한 대신 남편이 신혼살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구부터 가전제품, 작은 생활용품까지 남편이 하나하나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소파가 저희에게 어울릴지, 어떤 냉장고가 실용적일지 함께 고민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고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아침에 눈을 떠서 옆에 남편이 있는 것이 처음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마냥 귀여웠습니다. 침대에서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느지막이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하는 순간마저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느긋하게 브런치를 해먹고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것도 저에겐 일종의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밥 먹자 하고 부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는 매번 식탁을 정성껏 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소한 문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지 않은 남편의 습관이라던가 물컵을 사용한 후 바로 씻어두지 않고 싱크대에 그대로 놓아두는 일 같은 것들. 저로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지만 남편도 저에게 작은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자고 일어나면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속이 편한데 남편은 대충 이불을 개키고 바로 씻으러 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차이들은 처음엔 신경이 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나랑 다르게 살아온 시간이 있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조금씩 맞춰가는 법을 배웠죠. 무엇보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반반씩 닮은 아이를 키우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죠. 우리 애는 너처럼 웃음이 많고 나처럼 엉뚱했으면 좋겠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저희는 밤늦도록 웃고 떠들었습니다. 신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둘이 함께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삶을 다져가고 있었죠. 서로가 있어 따뜻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혼생활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았지만 문제 시작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예고 없이 자주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심지어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기에 마음대로 집을 드나드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기에 시부모님께도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문제를 초래할 줄은 몰랐죠. 처음엔 그저 시어머니의 지나치는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가 많았고 주로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옷이 꽤 야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이고 예고 없이 방문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남편의 샤워 후 가운을 걸치고 나온 모습을 시어머니께서 목격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던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며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치셨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몸을 가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시어머니는 멋쩍은 듯 웃으며 아, 너희들 아직도 이렇게 알콩달콩하구나 라고 말하며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희는 사생활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집에 없을 때도 들어오셨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친정에 다녀올 때면 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없는 동안 집안을 정리하셨다며 이것저것을 옮겨 놓으셨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두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가끔은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치워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새로 산 반찬도 제멋대로 나눠서 가져가셨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애지중지 아껴둔 고급 재료들이 사라져 있었고 나중에야 시어머니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옷장을 정리하며 남편이 옷을 따로 개어놓기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 옷장까지 뒤져보셨는지 속옷이 정리된 방식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랍 속의 서류까지 확인하셨는지 이거 중요한 건데 잘 보관해야겠다며 어느 날은 저에게 남편의 통장 내역서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정리를 해두었으니 더 깔끔하지 않냐? 라고 하셨지만 그건 저희 부부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실에 두었던 책의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화장대 위에 화장품이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는 것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여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은 엄마가 도와주신 거야. 그냥 고마워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저희 공간이 더 이상 저희 것이 아닌 듯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적인 공간이 계속 침해당하는 기분이 너무 불쾌했고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침해받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저는 남편이 지방 출장 중이었기에 카톡으로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별히 길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저의 불편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날 마침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외출을 했고 그날 저는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도대체 왜 비밀번호 바꾼 거야? 너무하잖아. 너 왜 나한테는 의논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비번 바꾼 거니? 어? 내가 얼마나 난감했었는 줄 알아? 도둑도 아닌데 내가 도둑 취급까지 받았다고. 어머니, 저희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리고 거기는 저와 그의 집이에요. 바뀌었으면 애들이 그렇게 했나 보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다. 결국 우리 아들이 알려줬다고. 네 마음대로 바꾼 거잖아. 지금 우리 아들 출장 중이더만. 애들이 그렇게 했나 보다? 네가 독단적으로 한 거지.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아니 바꿀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바꾼 건데 정말 왜 이러세요? 니네 집에서 해준 집이라고 지금 막 하는 거야? 네 부모님 해준 집이니까 나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잖아? 네 엄마 아빠한테는 새로운 비밀번호 알려줬지. 난 네 남편 엄마인데 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냐고. 그 억지스러운 논리에 저는 벙쪄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마치 제가 시댁을 하대하기 위해 일부러 차별을 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우습게 봤구나. 좋은 소리만 하니까 내가 시어머니라는 걸 까먹었나 봐. 그렇지? 시어머니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하며 한층 더 높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괘씸하다며 자신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아.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네 엄마랑 아빠한테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나는 막아?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똑똑히 지켜봐. 그날 저는 친정에서 잤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이 더 이상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남편과의 다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거실이 휑했고 주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전제품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스마트 TV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방에 있던 스마트 오븐과 전자레인지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때? 네가 나를 문 밖으로 내쫓았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너희 집에 있는 거 다 내가 사준 거야. 내가 가져간다고 해도 아무 할 말 없지 않니? 이참에 깨닫고 좀 반성해. 앞으로 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 하지만 내 건 내가 가져간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 사실은 그게 엄마 카드로 결제했던 거야. 뭐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가전제품을 어머니 카드로 결제했다고? 엄마가 원했어. 결혼할 때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 그냥 카드로 긁고 내가 매달 갚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셨거든.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갚은 거야? 3년 할부였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어. 한참 남았어.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가전제품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게 만들고 그것을 핑계 삼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죠. 그건 조금 전에 엄마한테 다 보냈어. 뭐? 네가 너무 화낼까 봐 미리 말 못했어. 근데 엄마가 자기 돈으로 산 거라고 계속 주장하시고 결국 내가 그냥 남은 돈 방금 다 보내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 않은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소유권은 당연히 자기한테 있지. 미안해, 정말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제게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가전제품을 시어머니 카드로 결제했으며 남편이 매일 카드값을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었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돈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했다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다 들였으니 저희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돈 다 보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 가전제품들은 저희 소유입니다. 얼른 다 가져다 놓으세요. 아유, 너 또 왜 그러니? 이제 우리 집에서 쓰기로 했어. 어제 설치까지 다 끝냈단다. 뭐라고요?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 집 가전 바꿔주겠다고 했었는데 이제야 그 약속 지킨 거야. 우리 집 냉장고도 낡고 세탁기도 오래됐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싹 다 들여놨지. 어머니, 그 사이 다 설치를 했다고요? 그래. 나는 남는 게 시간인 사람이거든? 그리고 말이야, 너희 친정 돈 많잖아. 니네 엄마 아빠한테 새 거 사달라고 해. 너희 집은 돈 걱정 없잖아? 아이고, 난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집에 있는 가전 다 바꿔줄 줄 알았는데, 이제야 바꾸게 됐네. 참 늦었다, 늦었어. 그야말로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빈정거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가져간 모든 제품들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최첨단 제품들이었습니다. 냉장고부터 세탁기, 건조기, 오븐, 로봇 청소기까지 전부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 있었고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떴고 저는 느릿하게 전화를 받았죠. 뭐야? 이게 갑자기 다 작동이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의 가전제품들이 하나같이 다 작동을 안 해.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는 작동이 멈췄고 TV나 아예 켜지지도 않아.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속으로 피시 웃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제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었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천연덕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너무 험하게 다루신 건 아니시죠? 아무리 그래도 한꺼번에 다 고장날 리가 없잖아요. 험하게 다뤘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가전제품들이 몽땅 고장이 나? 내가 사용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왜 이러는 거냐고? 어머니, 그러게 왜 남의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셨어요? 그 가전제품들은 저희 집에서 쓰던 건데 주인이 바뀌면 원래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네가 무슨 수작 부린 거 아니야? 어머니, 그 제품들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에요. 전부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기기들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설정해야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간단해요. 제가 원격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 가정들은 그냥 디스플레이용이에요.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도 동작을 안 할 거고요. 어머니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소용없어요. 뭐? 네가 일부러 그런 거야? 어머니가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권한이 저한테 있다는 거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당장 풀어! 이것만 봐도 알지 않겠어요? 걔들의 주인이 누군지? 손가락 하나 누르면 작동을 멈출 수 있게 하는 사람. 제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수작이야? 아니요. 수작이 아니라 이건 기술의 발전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그 가전들, 그이가 돈 다 들였다면서요. 그 돈으로 카드값 다 갚으시고요. 즉, 소유권은 저희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단으로 가져간 거니까 이거 잘못하면 어머니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진짜 너무한다. 며느리가 이래도 돼? 며느리가 이래도 되냐고 하시기 전에 남의 집에서 멋대로 가전제품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지부터 생각해 보셔야죠.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분노 섞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결국 가전제품들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괜히 용달 비용만 나갔지. 시어머니가 이 일을 통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게 너무 편했습니다. 마치 우리 부부에게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야 우리 부부에게 온전한 신혼생활이 찾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였는데 왜 저렇게까지 소란을 피운 걸까? 남편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돈도 쓰고 힘도 낭비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제발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의 공간만큼은 철저히 지켜야겠다고. 어머니가 뛰시면 저는 날 겁니다. 그러니 제게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귀신의 장미였습니다.